전국민 건강보험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부터 새롭게 달라진 건강보험 정책들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요즘 강원대학교 커피 농장에 커피 열매가 가득 열렸다는데요. 커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강원희 교수가 춘천의 작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피 체험 실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근 골목 여행 명소로 떠오른 강릉 명주동. 고려시대부터 1000년 동안 강릉의 도심으로 자리해왔지만 2001년 강릉시청이 이전하며 침체기를 맞았는데요. 마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최근 들어 여행 명소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주동 골목 투어를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7월의 첫날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반기가 시작됐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네네네. 그 연말 연시에 세웠던 그 계획들 얼마나 지켰는지도 돌이켜보면서 네. 엄청나게 반성하는 중입니다.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아직 실망하긴 이르겠죠. 네. 7월의 첫날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남은 2019년 더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박경인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7월의 첫날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7은 또 행운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행운 팡팡 터지는 소식들로 가득 채워졌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그 똑소리 나는 소식 네. 경윤 씨가 가져오셨다면서요. 오늘은 진짜 똑소리 나는 소식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정말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두 분이 만약에 아팠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일단은 뭐 아프니까 병원 가야겠고요.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명한 방법인 것 그렇죠? 같고 저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땀을 좀 빼려고 오. 따뜻하게 옷 좀 입고 푹 자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촬영을 하다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오. 응급실에 갔던 사연이 있었어요. 정말요? 좀 헬스케요, 지금. 헬스케졌죠. 네.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리포터계의 리포터 박경인 아니겠습니까? 이 촬영하는 그 순간만큼에도요. 제가 이 부상 톤을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사연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경희 씨, 피디님 오셨어요? 뭐예요?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어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니, 열이 어제 쟀더니 39도더라고요. 지금 나 진짜 너무 식은땀도 나고, 온몸에서 막 그냥 땀이 펄펄 나는 게,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몸의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니까는요. 아니 병원에 갔어야죠. 병원 갈 돈이 어딨어요, 제가. 그리고 빨리 가요. 응급실 그리고 엄청 비싸요. 이그그 몸보다 병원비를 더 걱정하는 우리 짠순이 리포터 경윤 씨를 위해서 건강보험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똑똑똑! 고집 피우는 경윤 씨를 데리고 원주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나 돈 없는 거 알잖아요. 내가 출연료가 몇 푼이나 된다고. 아이, 진짜 가보면 병원비 안 되니까. 대주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내가 여기 물어볼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지금 갑자기 또 머리 아프려고 그래. 아니 선생님, 응급실이 건강보험 요거 혜택이 돼요? 안 되죠? 제가 진짜 돈이 없거든요. 내일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이제 응급실도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네?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병원 진료들. 초음파와 MRI 검사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까지 이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응급실은 비싸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적용이 되면 저 어떤 있잖아요. 부분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우선 네. 서민들은 금전 문제 맞아요. 되잖아요. 그 적응이 되니까 최고 좋은 거고 네. 또 뭐 서비스 활동이 또 좀 더 많아지면은 환자들한테도 더 좋고 그리고 이래저래 좋은 거지 뭐.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입원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아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픈 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아픈 게 어느새 굉장히 진료를 말이 다 많아요. 이게 하나의 마친 무슨 경희 씨. 일이에요, 제가 사실. 아픈 거 맞죠? 아파요. 분명히 아픈 상태입니다, 하는 여러분. 거라고요. 아까 전에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입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어쩜 좋아. 박경윤 환자분 오시면 됩니다. 봐봐, 막 빈혈 있잖아요, 지금 막.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경윤 환자분이시죠? 네. 저희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바로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인데 여기에서 자고 먹고 싸고 다 하라고요? 아, 나 진짜 내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시련 같은 시련이 닥치다니. 아니 그러면은요 선생님 제가 입원하는 건 좋은데요. 잠시만요. 제 집 앞에 있는 그 병원에서 입원할 수 없나요? 그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의사 선생님 엄청 잘생겼거든요. 이런 힐링이라도 있어야죠. 병원에 있으려면 그거 표정 가능해요? 어떡하죠? 무섭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도 입원 병동 2, 3인실 병원비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비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병원비는 기억하셔야 걱정 되는 안 하셔도 항목이에요. 정말이요? 가능해요? 어머 웬일이야. 나 거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니,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잘생겼거든요. 아픈 거 다 나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경희 아직 씨. 아파요. 진짜로 아픈 안색이 거 좋아졌어요. 맞아요. 평소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싹 나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화해봐야지. 근데 번호를 몰라. 어떡하지? 이 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한방의료인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것, 다름 아닌 건강보험이겠죠. 지금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신 한 사례자분의 집 앞에 찾아봤거든요.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분은 또 어떤 혜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받으셨을까요? 못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하더라고요. 급하게 간이식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잘 끝나고 거기에 한 5개월 우리 아버님의 중환자실까지 아내분께서 옮겨 사실 큰 수술을 하셨었는데 다행히 건강을 네. 회복했지만 그때 병원비가 막대한 상당히 병원비가 많이 청구됐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사람이 사실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재난이 가장 큰 재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 때문에 혜택을 받으신 또 일부의 비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날벼락 속에 내리쬐는 한 줄기 희망은 바로 의료보험이 아닐까요?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켜온 전 국민 의료보험이 오늘로써 딱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국민 건강 보장을 달성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작년에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 국민 의료보험.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3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이걸 영유아 기억하는 것도 보육가정과 건강에 되게 힘들 장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한데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한 대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정말 저희는 리프트 차량을요 너무 간절히 원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한테 되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해온 30년 세월처럼 앞으로도 희망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의료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저 경윤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예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네. 건강이 최고다.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다 하시는데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가 좀 든든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네. 건강보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병원비 걱정까지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몇 배로 더 힘들잖아요. 병원비 걱정 없이 누구나 이 건강만큼은 마음 놓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바로 이 건강보험의 범위는 좀 확대가 되고 또 의료비 부담은 줄어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의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꼼꼼히 이 보장 범위도 확인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소리 나는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용석 씨는 네. 혹시 커피 산지 하면 어떤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한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그 자판기 커피가 어. 제 입맛에 사실 가장 맞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저도 이제 한 곳은 알죠. 어딜까요? 에티오피아. 오. 네, 아프리카 최대 생산지, 네. 커피 생산지 아니겠습니까? 알고 아시죠? 계세요. 역시 우리 용석 아나운서는 생긴 거랑 다르게 이 다방 커피, 네. 믹스 아, 커피 좋아하시죠.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것 프림 같은데 들어간 거. 이 커피에 네. 관련된 질문은 아무래도 네.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커피 하면은 또 이 괴테마라, 어허. 베트남, 이제 어허. 케냐 이런 게 어. 이제 커피의 이 산지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아니, 진짜 잘 알고 네. 계시는 게 그러니까요. 카페 메뉴판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발음도 좋았어요. 발음도. 기억을 잘해야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적도 인근 열대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작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커피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우수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만의 커피를 연구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푸릇푸릇한 실록의 계절. 넓은 이파리 틈으로 주렁주렁 맺힌 열매들이 보이는데 그거 참 맛깔나게 익었네. 어디 보자. 앵두 같기도 하고 체리 같기도 하고. 마침내 분주하게 수확 중인데 이거 무슨 열매 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커피입니다. 커피요? 네, 커피 체리라고 합니다. 커피 체리. 한국에서 커피가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커피 농사를 짓는 농부님이세요? 아닙니다.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커피가 너무 좋아서 직접 커피를 기르며 커피를 가르친다는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커피를 개발하고 있는 커피사랑 교수님. 강원대학교 강원희 교수를 소개합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정문에 위치한 실습농장. 이곳은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강의실이다. 마침 수확기인 커피나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데 학생들 실습 포장으로도 쓰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이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재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작물로 선택을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커피가 일상화된 시대.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실습 작물로 커피를 선택한 교수님은 이제 본인이 더 빠져버렸다. 이게 생김새가 꼭 앵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앵두는 과육을 먹고 씨앗을 버리는데 커피 씨앗은 그 안에 있고. 커피의 씨앗을 정제하는 과정은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과육을 제거한 뒤 속껍질인 파치먼트를 한 번 더 벗겨내면 우리가 아는 생두가 나온다. 새하얀 생두를 며칠 더 숙성시킨 뒤 로스팅하면 비로소 커피콩 완성.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꽃가루 바지,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고 꽃이 떨어지면은 그 뒤부터 한 빠르면 7개월, 온도가 낮으면은 뭐 8개월, 9개월 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품종 개량이 돼서 2년 정도 되면은 50%, 그다음에 75%, 100%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커피를 직접 생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독자적인 커피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는 강원희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보니 와, 커피 교수님답게 책상이 온통 커피로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재배 방식부터 남다르다는 커피 교수님표 커피. 근데 제가 커피 맛을 잘 몰라서요. 커피 맛이 특별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전적으로 커피를 맛보고 등급을 매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커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어도 15명의 그런 커퍼들이 맛을 보고 8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들어가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하고 환경의 조화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가공에 의한 거는 이제 루아 커피라든지 코끼리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그 네팔에서 개발을 한 그런 경우가 되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라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 강원희 교수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개선해 블랙 아이보리 커피의 생산량을 4배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네팔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간 학생들이 몇 명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커피가 거기서 재배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해양 심층수 고성에서 나오는 해양 심층수를 활용을 해서 고기능성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팔에 커피 재배하는 농민들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팔 커피도 이제 품질을 높이고 또 한 단계 또 코끼리를 통해서 더 높이고 일찍부터 고성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작물 재배 연구에 앞장서온 교수님. 다른 농작물처럼 해양 심층수를 커피에도 적용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해양 심층수를 고추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그럼 이제 맛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맛이 좋아지는 거는 해양 심층수 속에 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흡수가 되고 맛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들 깨워줘요. 일을 하라고 이제 깨워주고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맛있는 2차 대사산물들이 이렇게 착착 쌓이게 됩니다.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 더 맛이 있는 커피가 되고 조금 쌓이면 이제 일반 커피가 되는 거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찾아왔다. 커피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강의하는 교수님. 가만, 그런데 수업 듣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아니네요? 사실 이들은 작은 학교 미래농업 체험교실에 참가한 춘성중학교 학생들. 커피에서도 작용을 해서 농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먼저 선뜻 다가서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농업 분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커피 농업이라는 생각이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강원대학교 원예학과에서 이 커피 농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원희 교수님을 갖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업 들으러 온 학생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여기선 체험도 교수님이 직접 개발한 해양 심층수 커피로 하거든요. 내가 맛볼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학생들. 커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이거 기계 쓰는 게 특히나 궁금해가지고 평소에 또 엄마 아빠가 자주 커피를 드시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집에서 그런 거 사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어요. 커피 나무에서부터 한 잔의 커피까지 전 과정을 1박 2일 동안 속성으로 배우는 특별한 시간. 눈빛 초롱초롱한 거 보소? 빨리 마셔보고 싶지? 길고 긴 공부 끝에 마침내 한 잔의 에스프레소가 완성됐다. 아니 표정이 왜 그래? 기대했던 맛이 아니야? 어때 처음 자기가 내린 커피 마시는 소감이? 맛없었어요. 또 되게 써서 뵙고 싶은 맛이었어요. 내리는 일도 있지만 용품을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커피잔 작게, 크게는 커피 재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하우스에서 지금 커피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노지에다가 할 수 있는 희망을 또 이 친구들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직업이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의 음료라는 커피. 아직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배워보니 새롭게 보인다. 저도 평소에 그 고양이똥 그 사양 커피라고 그것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끼리똥 커피가 있다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똥이 나오면은 몇 프로밖에 못
얻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항상 보시면은 커피에 대한 열정이 좀 많으셔서 아무래도 그런 연구까지 가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커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 중인 강원희 교수. 그는 한국도 커피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량은 이제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 커피 이걸 생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커피 식품, 커피와 관련된 식품을 다양하게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 커피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외국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외화를 좀 절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페셜 커피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날을 꿈꾸며 커피 교수님의 커피 사랑은 계속됩니다. 쭉! 아우, 커피 마시고 싶다. 고성적의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만든 그 고기능성 스페셜 커피 맛봤고요. 또 대량 생산 방법, 생산량 4배까지 올린 그 코끼리똥 커피. 다람쥐똥 커피 먹어봤어요. 그러셨어요? 코끼리똥 커피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이 커피는요, 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지만 사실 커피나무는 적당히 시원한 온도를 좋아하는 고산지대 작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강원희 교수님은요, 커피나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그 어떤 커피 생산국보다 더 우수한 커피를 한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한국의 전통차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꽃차라든지 이런 것만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한국의 커피가 조만간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아주 높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희 교수님 커피인데 그 강원희 교수님 커피가 한국 커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완도로 가볼 텐데요. 요즘 세상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심신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힐링, 치유 뭐 이런 단어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힐링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붙어 있잖아요. 힐링이란 말이. 완도에서는요. 특별하게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해변에서. 맞습니다. 네. 바로 완도 해양 치유라는데요.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 해수찜 등 바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하고 또 맛있는 특산 음식들로 마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우리 은혜 리포터도 바다로 향했는데 작년에도 바다, 모래사다. 올해도 바다, 모래사다. 재작년에도 바다, 또 모래사다. 아니 올해는 좀 색다른,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아유, 없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완도의 맑은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전해주는 힐링 이야기.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해양치유의 본고장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협력지자체로 선정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요즘.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말 그대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건데요. 이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고 제대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해볼게요. 2017년 처음 선보인 후로 매 차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모래사장, 해수, 해풍 등
청정자연을 친구 삼아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 왔는데요. 네. 또 이곳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요. 네. 해양 기후 자원인 태양광, 해풍, 해수, 해사, 또 해양 생물 등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네. 어떤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에 매력에 반하셔가지고요,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매해마다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번에 참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커트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 그중에서 우리 은혜 리포터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체험은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걷는 노르딕 워킹.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봤던 게 노르딕 워킹이거든요. 근데 장비도 들고 있고 마치 바다 위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체험해 볼게요. 등산용 스틱과 비슷한 폴 장비를 이용해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 일반 워킹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3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건강 지키는 걷기 운동 아니겠어요? 이 완도의 해양 기후 치유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가 노르딕 워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워킹이면 걷는 거고 노르딕 워킹이 뭐예요? 예,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된 전 네. 세계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그 북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네. 1997년부터는 일본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입니다. 네. 일반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시간당 280칼로리라면 노르딕 워킹은 시간당 400kcal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체 근육의 90% 이상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노르딕 워킹. 우리 박은혜 리포터 장비 착용 확실히 하고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르딕 워킹 폴을 활용해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스트레칭이 끝나면 기본 동작을 배운 뒤 열을 맞춰 줄을 선 다음 해변과 나란히 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래 위를 걸으니까 발 뒤꿈치도 안 아프고 걸을 때 모래가 푹신푹신 모래 속에 발이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의 기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체험. 해변에서 즐기는 필라테스.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필라테스를 시원한 파도 소리,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리 박은혜 리포터 벌써 자리 깔았어. 와, 이렇게 해변에서 또 이 멋진 몸매로 필라테스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실내에서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 환경에서 네. 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장소는 해양 음연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맑은 공기, 네. 그다음에 이 따사로운 햇살 이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땀도 2배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들 참여해 주시라고 해변 필라테스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네. 자, 미세먼지에서 찌든 도시생활 이제 접으시고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청정해협 완도로 오십시오. 완도로 오십시오. 바다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개운하게 날려버릴 차례.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 데 제격인 해수찜. 오늘 우리 운동하면서도 땀 뺐는데 이렇게 또 해수찜을 하면서도 땀을 쭉 빼잖아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좀 건선도 있고 네. 잘 건조한 편인데 여기서 해수침 하고 가면 의외로 매끄럽고 촉촉해서 좋아요.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쌩얼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가시마를 이렇게 좀 나눠붙여 좀 떼서 붙이시다. 좀 붙이시다. 근데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부도 매끄러워지면서 네.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의외로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뜨끈한 불에 몸은 노곤노곤해지고 해수찜에서 나올 줄 모르는 박은혜 리포터. 눈꺼풀은 왜 이리도 무거운 것이냐. 박은혜 리포터, 다음 체험 가셔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성격이 급하실까? 나 좀 쉬었다 갈래요? 먼저 가세요. 다음 체험은 먹거리예요. 먹거리요? 가시죠. 땀도 쭉 뺏겼다. 완도의 청정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유자 해초 호떡과 톳 유부초밥. 어떻게 좀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기는 청정지역 완도답게요. 해조류를 이용해서 톳 유부초밥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호떡에도 완도에서 자라는 유자 가루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해조류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특색 있는 호떡이에요. 예, 완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자 해초 호떡입니다. 근데 또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는 차들도 함께 준비해 주셨거든요.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종류는 엄청 많고요. 여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여기 비트 차랑 눈에 좋은 메리골드 차랑 그 다음에 여기는 목련차인데요. 이 꽃차의 특징은 청정 지역인 청산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예, 청산도에서 키워가지고 직접 만든 거고요. 여기 동백음료라고 저기 있는데요. 이것도 청산도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예요. 해조류 간식과 따뜻하게 우려낸 꽃차 한 모금.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힐링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꽃차하고 호떡도 아주 맛있네요. 우리 김이라든가 톳, 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동백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마시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맛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그 몇 가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 지역 아닌 다른 예지 분들한테도 꼭 안내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안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바다.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깨달아 보자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다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기도 해보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모래사장도 걸으면서 말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바다가 선물해 줄 겁니다. 이번엔 강릉에서 온 소식입니다. 요즘 강릉 여행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한 번쯤 꼭 찾아가 본다고 하는데 독특한 풍경과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강릉 명주동입니다. 명주동이 요즘 핫하다는 게요. 정말 오래된 건물,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그 새로운 정말 그 과거로 돌아간 시공간이 바뀐 느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인생 사진 남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그런지 젊은 층에게 그렇게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멋진 사진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주동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정겨운 삶의 풍경을 만나는 골목 여행. 이번엔 최희선 리포터가 골목에 떴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강릉시 명주동인데요. 이곳에 오면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릉의 옛 풍경이 묻어있는 명주동 골목길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명주동은 고려시대부터 1000년 동안 강릉의 도심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시청과 우체국 등 주요 기관이 자리해 있던 것도 명주동이었죠. 시청이 자리를 옮기면서 도심 공동화가 시작되고 침체기가 찾아왔는데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 지금은 문화의 중심지이자 여행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나미 명주 뭘까요? 시나미 명주라는 표지판이 보였는데요. 시나미 명주는 무슨 뜻인가요? 시나미는 강릉 사투리로 천천히란 뜻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시나미. 천천히 우리 동네를 구경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시나미입니다. 명주동 토박이 해설사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시나미 명주를 만나볼까요? 오, 저 강릉 사람인데 여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골목은. 여기에 여성들이 많이 못 왔어요. 어둡고 범죄가 있고 이렇게 무서워서 못 왔는데 요렇게 담이 없어지면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와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된 거죠. 어둡고 낙후된 골목은 이제 밝고 즐거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카페들. 한옥과 염색 공장 등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카페에는 명주동 풍경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엿보이고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가득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안성맞춤이죠. 희선 씨는 시나미 명주를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마이크 앞에선 최희선 리포터, 단독 공연인가요?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 골목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던데 여기 명주동 골목길 어떠세요?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강릉에 이런 골목이 있었다는 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골목길을 오면서 보니까 와, 강릉에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강릉 분들 과연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네요. 골목마다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명주동. 보물찾기 하듯 부지런히 골목길을 걸어보는데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우와, 우리 할머니 집 같아. 강릉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지금 이렇게 다 이제 바뀌고 있고 옛날 아날로그 같은 방식의 우리 어렸을 때 모습 너무 정겹고 좋지 않습니까? 네, 우와, 이 텐마루 한 10년 만에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가정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카페.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온 듯 따뜻한 추억 속에 빠져드는데요. 팻마루는 언제든 찾아와 쉬어가라며 널찍한 품을 내어주고 크고 작은 화분마다 주인의 정성스런 손길이 배어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동네 유명한 이만혁 거리입니다. 이만혁 선생님은 강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기 이 동네 출신으로 해서 여기에다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보통 보시면 다 가족하고 동물들을 주제로 찍어서 우리 동네에 어울리지 않나, 가족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경강로 2021번 길 임만혁 갤러리 로드. 벽화와 조형물이 일상을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명주동 골목길 투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특별한 체험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거리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익숙한 풍경 속에 담아내는 색다른 골목 이야기. 이분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님 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살던 거는 추억 거리 같은 것 같아요. 추억의 거리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옛날로 그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뵀던 분들이 근현대 의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오늘 명주동 골목길에서 인생사진 한번 건져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1930년대 복고 패션부터 옛 교복까지 명주동 골목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신할까요? 흘러간 고향길에서 즐겁게 놀던 그 옛날이여 고요한 달빛에 젖어 정답게 속삭이던 말 그대는 그
조선시대 유적을 비롯해서 여기 적산가옥, 근현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골목을 따라서 걸으면 되게 예쁜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행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카페를 간다거나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조금 더 여유롭게 누리고 이 근현대 의상을 통해서 골목 곳곳에서 추억을 좀 쌓으시라고 준비를 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트렌드에 맞게 그 근현대 의상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레트로 감성 가득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명주동 골목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명주동 골목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생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옛 명주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시나미 명주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세요. 와 강변 배를 띄워 흘러를 갈 때 옛 건물들과 벽화가 어우러진 명주동 마을 풍경이 정말 예쁘네요. 맞아요. 그 방앗간 있었고요. 또 뭐 염색 공장이었나요? 그걸 맞아요. 개조해서 만든 카페들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 찾아보면서 방문하는 또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근현대 의상 체험도 무엇보다도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되면은 명수 씨랑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또 이런 의상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가야죠. 용석 씨는 빼놓고 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옷도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우리 빨간색을 맞췄는데. 네. 딱 빼놓고 말씀하시네요. 같이 가야겠네요. 네. 명주동에는요, 마을 박물관이나 명주 프리마켓처럼 주민들이 직접 꾸며가는 문화 공간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도 명주동에서 색다른 네. 여행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경영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의 바뀐 제도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알려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이 이제 건강보험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MRI 비싸가지고 많이 안 찍을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MRI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혹시 내가 이 항목에 속할까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꼼꼼히 항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옆에 놔두고 혼자 그 카페 가신다고 했던 맞아요. 경윤 씨.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네. 죽국 박스. 야. 세팅돼 있죠? 감사해요. 있겠죠. 또 이 질문을 안 던져주시나. 서운해하셨군요. 네. 네. 오늘은 또 제가 이제 건강,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건강에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쭉 찾아봤는데 진짜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난 음악이 뭐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네. 국민학교 혹시 다녔던 시절 있나요? 전 초등학교입니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잖아요. 저 제가 있는데 왜 1학년 때, 없어요? 1학년 때 바꾼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체육 시간 되면은요, 네, 네, 네. 아니면 조회 시간 됐을 때, 이 구령대 앞에 쫙 서가지고, 그렇죠. 이런 운동에서, 짠짜란, 짜짠짜잔, 짠짜잔, 짜잔. 왜 기억이 나려고 하죠? 국민체조, 국민체조. 국민체조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 음악을 혹시 이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이 음악에 맞춰서 우리 저녁에 달밤체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볼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공이었나요? 괜찮았네요. 좋았네요. 건강도 감사합니다. 챙길 수 있는. 네. 실패하지 않는 죽국박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내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무더위를 날리고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윈드서핑. 의암호에서 즐기는 윈드서핑의 재미는 어떨까요? 춘천 윈드서핑 클럽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 강습회를 열었는데요. 왕초보들의 좌충우돌 윈드서핑 강습회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반찬까지 먹을 수 있어 사랑받고 있는 한식 뷔페. 삼척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제철 반찬에 할머니 손맛까지 가득 담긴 삼척 시니어클럽 한식 뷔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평창의 K-팝 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2019 평창 청소년 K-팝 아카데미인데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보컬과 댄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찾아가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 공부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그 예전하는 또 그 입시 제도도 많이 달라져서 신경 쓸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밤에도 학원이다, 야자다 늦게 끝나고요. 또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등교하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도 많다는데요. 하지만 이 아침 식사 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 대사증후군은 말입니다. 그 복부 비만, 고혈압, 고중성 지방 혈증, 이 관련 질환 3가지 이상이 중복돼가지고 한꺼번에 찾아온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 활동은 좀 적고요. 열량 섭취는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아주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특히 청소년기의 대사증후군은요, 그 자체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후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데요. 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해 봤더니 아침을 먹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신기한 게요. 아침 식사를 내내 하지 말고 한두 번만 챙겨서 하시더라도요. 전혀 하지 않는 그 상태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한 10%에서 1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 꼭 챙겨 먹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